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저림이나 다리 통증이 심한 분들 중에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때문인 경우, 그리고 그것과 달리 말초신경 병증 때문인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허리에서 온 문제인지 말초신경의 문제인지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를 아마 아픈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미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발이 저리고 다리가 아픈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정확하게 짚어내야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치료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 치료 목표도 현실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과도 말씀을 나눠보면은 발이 저리고 다리가 아픈 이 증상이 말초신경병증 때문인지 아니면은 허리에서 내려온 방사통 때문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셔서 수술까지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다른 곳, 골반, 허리, 엉덩이 이런 데 아픈 통증은 좋아졌는데 발저림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더라 라는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이 병이 말초신경병증 때문이구나 라고 나중에 아시게 된 분들의 경우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 발저림의 원인이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의 눌림 문제인지 아니면 말초신경 그 자체에서 시작되는 문제인지 정확히 구분해내기 어려운 사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병이 한 분에게 같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흔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은 발저림과 다리 통증이 허리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말초신경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인지를 명확하고 쉽고 간단하게 분류해내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은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의 의미는 적어도 이것들 정도는 꼭 확인해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정도의 의미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신 발저림이나 다리 통증의 원인이 허리에서 오는 것인지 말초신경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요. 발저림이 최근 몇 개월 이내에 생겼는데 아주 과거에 4년 전, 5년 전쯤에 허리 디스크가 있다 혹은 협착증이 있다 라고 하는 소견을 들었고 그에 관해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나의 척추 상태를 확인해 보지를 않고 막연하게 그때 내가 나빴던 그 허리 상태가 재발했나 보다 라고 추측하시고 그에 관한 치료만 막 받으시는 경우의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다가 한참 동안 예전에 받았던 치료 방법이 왜 지금은 안 듣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속 척추에 관련된 치료만 받으시다가 발저림이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고 그것의 증상이 심해지고 난 다음에서야 말초신경병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 분들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야 척추 MRI를 다시 찍었더니 막상 척추 문제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요 라고 하는 소견을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가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전에 허리에 관련된 병을 치료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연하게 그때와 동일한 병이라고 추정하지 마시고 척추 MRI를 꼭 다시 한번 찍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신경전도 검사를 통해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발이나 다리의 문제가 척추에서 내려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 문제 때문은 아닌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검사가 모든 경우를 다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현재 내 발저림이나 다리 통증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신경전도 검사를 받아본 적은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로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내 발저림을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이라고 한다면요. 그 증상은 주로 우리 다리에서 세로로 이렇게 바깥쪽이나 안쪽을 따라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방사통이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발생한 그 신경의 분절, 그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그 분절을 따라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허리 디스크에서 기인한 발저림이나 다리 통증의 특징은 지금의 저처럼 앉아있는 자세에서 저림 증상이 가장 심해지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 있거나 아니면은 누워 있는 자세일 때 비교적 증상이 편안해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발저림이 말초신경병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경우는 조금씩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오랫동안 고정된 자세로 서 있는 것이 발저림을 적어도 편안하게, 다른 자세보다 편안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다리 저림이 척추관 협착증 때문이라고 한다면요, 증상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말초신경병증하고 구분하기 진짜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신경다발에서 뻗어져 나오는 분지, 그러니까 좌측이나 우측에 치우쳐서 그 신경을 누르거나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 큰 다발을 정중앙에서 누르는 형태의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말초신경병증하고 증상이 거의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발바닥 쪽에 감각도 떨어지면서 다리도 저린데 좌우 대칭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가 보았을 때도 말초신경병증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내 다리가 저리고 무감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골반 통증이나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분들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내가 척추관 협착증이 중앙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내 발저림이나 다리 통증의 원인이 진짜 척추관 협착증 때문,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말초신경병증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의 소견을 여러분들에게 거쳐서 얻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병원,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병원을 적어도 3군데 이상 찾아보셔서 긴밀하게 상담을 거친 후에 내 발 상태의 원인이 진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을 취합해서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종류의 고통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나 이 신경통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고 계신다면 이것이 더더욱 증상을 만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치료를 선택하고자 하실 때는 신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너무 늦어지지도 않게 자신의 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확인하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